반갑습니다. 원불교 교리 강연 선포 100주년 기념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 그 법을 받들어 전하는 일,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모두 하나가 되는 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법성지 관련된 법문과 일화, 예화를 중심으로 륜산 서문성 교무님 모시고 이야기 받들겠습니다. 륜산 서문성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전을 편찬할 때 가장 첫머리에 놓는 법문과 가장 마무리에 이게 넣는 법문은 그 연관성과 함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서품 1장에 그러잖아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렇게 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그 깨닫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교단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대종기 마지막 장이 부처품 19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삼위일체의 공덕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신 그 큰 공덕과 우리가 그 법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공덕. 저는 아무래도 실행하는 공덕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네, 법을 만드시는 게 훨씬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전하는 공덕.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삼위일체 공덕이라는 말씀이 야, 그렇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서품 1장과 부처품 19장의 법문을 오늘 다시 한번 저도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오늘 5번째 시간은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스승과 하나 되어서 법을 만나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옷은 원기 10년, 원기 10년이면 대종사님께서 35이던가요? 그러죠? 아니에요? 원기 10년에도 35 아니시던가요? 네, 맞죠? 네, 여기다가 좀 써놓을 걸. 그 서울에 3대4 모녀가 대종사님께 귀의를 하거든요. 민자연화 선지님, 이성각 선지님, 이공주 선지님, 김영신 선지님. 이 제자를 얻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하셨다고 할 정도로요. 그 제자, 왜 기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 귀하고 나서도요, 열반하실 때까지 그때의 처음의 신성이 변치 않으신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민자연화 선지님께서 옷감을, 그리고 그 큰딸인 이성각 선님께 직접 지어가지고 대종사님께 올리신 그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강밥 가루로 끼니를 대종사님 일생을 통해서 변산 시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그래요. 사실은 총부 시기도 말 그대로 어려웠던 시기인 것을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변산 시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데 이 옆에 지금 사진으로 있는 승산 김용호 선지님은 사실은 대종사님 당대 때 법무실이 없었어요. 별도의 시자도 없었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을 하면서 모셨던 분이 바로 승산 김용호 선지님이에요. 기룡리 대종사님하고 같은 고향. 또 대종사님 아버님과 이 승산 김용호 선지님 집안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종사님 구도 당시에도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일사를 참 많이 아셔서 많이 전해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승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부안 복례정사에서 영산까지 내왕을 하실 때 그때의 어려운 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엇이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미숫가루라도 있는데 미숫가루는 그 아무나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밥을 하고 나면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를 그대로 하면 그냥 먹어버리니까 가루를 내서 그걸 이제 강밥이라고 강밥가루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가신다고 해요.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대개 가면 어디 가면 물 떠 드실 수 있는 표지박 조그마한 거 차고 다니시잖아요. 그걸로 물을 떠 가지고 누룽지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심을 그걸로 때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못 가니까 주막에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산에서 변산을 다니는 데 있어서 주막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뭐 대단한, 요즘이야 여관도 있고 뭐 다양한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저녁 먹고 사람들과 같이 자고 아침 먹고 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잘 수 있는 것이 식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산변산을 다니시면서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회고를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대종사님께서 후에 이 회상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고난의 길, 이 고난이라서 탄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뭐 경제적인 거, 상황적인 거, 다양한 그 뜻이 다 어려웠지만은 회상을 건설하는 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건설해 주셨구나. 혹시 영산에서 변산자 혹시 도보순례를 할 때 보면 그럴까 싶어요. 하루는 누룽지만 주고 정심을 때워야 되려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산종사님 있고, 사실 주산종사님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예. 그 40세에 일찍 열반을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사진을 다 뒤져서 좋은, 이왕이면은 잘 나온 사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캡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뭐냐면은 현재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 용두샘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사에서 다시 싹 정비를 이번에 해가지고 옛 모습이 참 사라져버려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물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안 써서 그게 물이 그러지, 물은 계속 써야지 좋더라고요. 바로 뒤에 봉우리가 신선봉이에요. 신선봉 아래에 굉장히 큰 바위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와서 많이 굿도하고 기도하는 이 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용왕제를 많이 지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못 지내게 하죠. 왜 이분들이 와서 용왕제를 지내느냐면은 그 신선봉 아래에서 바로 앞에 봉우리가 세봉이고 거기에 있는 바위가 인장바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장은 도장을 의미하잖아요. 도장바위인데 인장은 뭐냐면 장군바위라고 표현하더만요. 그게 장군신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많이 와서 용왕제리는데, 이 우물은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과 우리 선인들이 사용하시던 그 우물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과 우리 선인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실상동 그 근방에 사신 분들이 같이 쓰는 공동우물이었다고 그래요. 석도암에서 100m는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안 된 거리거든요. 뭐 옛날에야 부잣집이야 돼야지만이 개인 우물이 있지, 이제 그러한 데서인데, 이 주산종사님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출가를 하셔서 16세에 출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방에 불 떼고, 뭐 불 떼면 나무도 하셨겠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셨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러고 나셔서는 이제 법문 틈틈이 수필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차를 마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구를 갖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아, 변산에서부터. 그렇죠. 지금 원불교에서 다도를 여러 군데 하는데 그 원류를 쭉 찾아가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차 드시던 것이 원불교에서는 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럼 들거든요. 저 샘물로. 네. 그러죠. 네. 네. 저 샘물로 떠다가 차도 달여서 드시고 그뿐만 아니고요. 뭐 다 하시죠. 밥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한 것인데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아침 식사 공양을 마치시고 차를 마시고 나서 그 차 그릇을 이제 좀 닦아야 되는데 주산종사님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잘 알았더라고 하면은 저 용두생까지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때 당시에 차를 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하던 시대는 보편적인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깨끗이 이제 스승님께서 씻다가 차꼭지 하면은 차 다관 위에 보면 뚜껑 있잖아요. 뚜껑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것이 어쩌다 보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스승님께서 또 여러 벌이 있다면 몰라. 한 번 할 게 없는 차 다관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병신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다관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탁 안 붙을까. 근데 순간접착제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밥 먹고 조금 전에 차 그릇을 가지고 나간 아이가 한참에 지나도 오지를 않아.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차 꼭지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실수를 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참 그 말씀 드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떨어진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됐다, 앞으로 조심하라 하시고 후에 총부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때 도성이 차 꼭지 맞추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일화로 이렇게 전해오거든요. 참 그 일관된 그 대강열애에 오르신 분들의 삶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면 딱 한 글자인 것 같아요. 믿을 신자. 그 다음에 두 글자라면 신성. 그 신성 일관이 결국은 그 스승님의 법을 오롯하니 채받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산종사님 생물연도적을 잘 보니까요. 변산 제세시에 약 14세에서 16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딱 중학생 그 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산종사님께서 딱 중학생 그 시절에 대종사님 변산에서 이렇게 시봉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찌 보면 행복한 행복해요?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저런 대성인을 중학생 그 나이에 저렇게 물론 이제 간과하고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 정말로 나중에 대강열애가 되시는 하나의 큰 기원이 되지 않았나. 저 어린 일종의 동진 출가잖아요. 이렇게 일찍부터 모시고 하셨어요.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참 그 숙세에 깊은 인연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보고 야, 너 산속으로 들어가서 학교 가지도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잘 들었을라나. 하여튼 깊은 그 인연이 다시 만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는 김남천 선지님, 동산 문정규 선지님. 지난번에도 사진을 제가 몇 번 봤죠. 이분들이 대종사님 변산에 계실 때 주로 시봉을 하셨던 그러한 분인데 그 후에 총부에 계셨을 때도 변산 시대를 회고하시면서 이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변산 시대에 있어서 참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 안에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을 가려고 하면 산을 넘어서 빈몸으로 제가 가보니까요. 등산 코스가 참 좋아요. 빈몸으로 갈 때 좋아.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지게를 쥐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대종사님을 시봉을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대종사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뭐라고 총부에서 해주시냐면은 설법 하시다가 변산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서 문정규 동사님이 늙은 몸으로 산중 험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 같은 경우 얼마나 멋이 있었겠어요. 살림살이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제 제대로 또 돈밭이 얼마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드렸듯이 시계팔하고 경작권 논 서너 마디게 사고 밭 조금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그 젊은 장정들이 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고생을 잃어버리고 참 즐겁게 살았다. 왜 즐겁게 살았느냐? 왜 즐겁게 살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줄포장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쌀 팔러 가려면은 참 저희들이 도보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변산 제법성지에서 걸어서 줄포까지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요. 저희들은요 한나절을 걸어가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데 아침 일찍 지게 지고 출발을 해서 줄포장에 가서 쌀을 사가지고 지게를 지고 다시 와요. 그 험한 길, 고개를 넘어서요. 아, 나보고 하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에요. 거리가 120리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20리길 하루 종일 걷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하셔서 생활하면서도 항상 낙도 생활을 했다. 우리가 대종경에 보면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은 계속 예배하고, 예배랑 절한다는 말이에요. 한쪽에서 절하고. 예. 그 전삼삼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서 법문하시면 한쪽에서 이렇게 절을 하니까 그 손녀가 누구예요? 전팔근. 네, 전팔근 선지님 있잖아요. 아니, 어린 손녀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은광 선지님이잖아요. 해산 전은광 선지 때, 예, 아빠, 저 할머니 좀 나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냐고 절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서 저것이 그 대종사님과 크게 인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래. 그런데 김남천 선지님, 또 뭐라고 할까 문정규 선지님, 박사시화 선지님 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참 그러는 거 보면은 대종사님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시더라도요 법문을 해주시는데 못 알아듣는다면은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아이고 죽겠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안 그랬을까? 때로는 그 앞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꾸벅꾸벅 가는 제자도 있잖아요. 누구죠? 김정각 선지님이잖아요. 네. 그 선지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공회당에서 사실은요. 그때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포불 그 하나 쓰고 있는 데서 하면은 그 저녁 때 되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 그런데 저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에이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버린다가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절을 하잖아요. 참 그 스승님의 그 제자.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선임들께서는 막 설법하시면 절하고 또 춤추고 용화해상이 선경이 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한 맛 때문에 진짜 이 산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총부는 산속은 아니지만은요 아주 골짜기잖아요. 뭐 불편하게 한정 없을 정도의 그런데도 그 기쁨에 충만해서 사시지 않았는가. 그 성현을 모셨던 그 선지님들이 때로는 참 부럽고. 근데 먼 훗날
우리를 후진들이 봤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올해가 온 게 105년이지만은 지금도 초창기 중에 초창기예요. 그러잖아요. 초창기 중에 초창기에 그때 선진님들 하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일화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네. 그 당시에는 뭐 제가다, 출가다 이런 구분이 없는 그냥 다 제자로 그러죠. 함께 하신 분들이라. 대종사님 법은 제가 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출가를 하려고 대종사님께서 여쭤보면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출가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가를 하든 재가를 하든 재가를 하든 출가를 하든 총부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그 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대종사님의 법을 제대로 이은 사람이지, 대종사님을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모셨다고 해서 대종사님을 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여건과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변산 제법상지를 드론으로 찍은, 네. 참 지금은 나무들이 너무나 우거져서 들어갈지 못할 정도로 산들이, 우리나라 산하가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법상인데 왜 제가 이러한 것을 하냐면 이 앞에가 대종사님 모시고 이 지금 넓은 파란 곳이 그때 당시에 밭을 사용했었던 곳이고, 그 옛길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가까운 사진이 나올란가, 예, 모르겠네요. 예, 나오네요. 예, 이 사진을 한번 잘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들 다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예, 그래도 이렇게 떠올라요. 이제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 모습 떠오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은 그랬었구나. 근데 몇십 년이 흘렀을 때 저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그때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대로 떠올릴 수 있으면서 법문을 받드는 이 시기의 사람들을, 후지인들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그렇게 순례를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사타원 이완화 선지님, 경타원 정삼리화 선지님, 항타원 이경순 선지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총부 건설을 위해서 하산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다 비잖아요. 그러면 이춘풍 선지님이 경상도 김천에서 이사를 와서 밖의 변산, 바다의 변산인 그 종곡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잖아요. 하산을 대종사님이 하시고 나니까 여기 관리를 못 하니까 다시 이사를 오셔야 안으로요. 오시거든요. 그때에 사타원님도 잠시 변산에 와서 생활을 하셔요. 그럼 변산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뭘 해요? 이분들이 그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그 조금 전에 봤던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콩도 심고 한 그런 밭, 콩밭이었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콩을 메고 있는데 그 대종사님께서 원기 10년에 총부 건설하시고 5월 1일 날, 음력 5월 1일 날 이 변산으로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나온 이야기예요. 콩밭을 메고 있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반 매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반만 매고 말거든요. 아이고 언제 다 맬까. 저도 풀 뽑으려면요 참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풀 뽑기더라고요. 표도 안 나. 한 번 딱 뽑고 나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또 나네. 우리 마음밭도 그러잖아요. 그래 비유를 심전을 해주시거든 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밭을 매면서 이곳에서 성품의 원리를, 마음의 정과 사를 한번 구분해봐라. 연마하면서 해라. 연마하면서 해라. 그러면은 콩밭 매는 것이 공부가 되고 공부가 일이 되고 둘이 아니게 되버렸잖아요. 그런데 옆에는 이제 어린 아이가 이경순 종사님이잖아요. 그때는 어린 아이죠. 황타원 이경순 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무릎 위에서 잘하시기도 하고 재롱도 부리시기도 하고 산에 가서 대종사님 오시면 산딸기 따다가도 드리시기도 하고 이 어릴 때 추억이 이 계시잖아요. 그 후에 다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엄마하고 딸하고 사타원 이원한 선생님과 같이 그 말씀 받들고 나서 세 분이 같이 연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 딸이지만은 정삼류화 선생님께서 예, 경순아 내가 혹시 모르면 네가 좀 가르쳐줘라. 이 공부하는 데는 부모 자녀 또한 상하 유무시 그런 것이 없이요 같은 도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도반이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도반이 되면 심기가 서로 상통을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공부가 훨씬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상통하지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거하고 서로가 상통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성리 법문 연마를. 근데 왜 그 성리 연마가 의도가 딱 안 잡히죠, 잘? 우리 이성님 잘 잡히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잘 안 잡혀요? 예, 제일 어려운 법문 중 어려운 성리 법문이에요? 법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중교당 경훈님은요? 의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요? 그렇게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속 깊은 공부가 되고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그러잖아요. 왜 안 잡힐까? 나와 관계성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나하고 관계성을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 앞에 예를 들어 정토가 멋있는 그 남자하고 딱 다정하니 걸어가는 걸 뒤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무슨 관계인지 의심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하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물어볼 것 같고요.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깊어지고 골똘해지고 어느 문구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종사님께서도 집신세벌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집신세벌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정선사예요. 우리가 대종경 법문에 보면은 구정선사 법문이 두 군데가 나와요. 소설 9번 걸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정선사라고 하는데 그 스승이 무렴선사예요. 신라 말이에요. 그때가. 그 구정선사가 이제 그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시봉을 하면서 도가 뭡니까 여쭤보는 거죠. 이게 즉심시불인이라 하는데 일자무식인 구정선사가 이 방에서 나오다가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집신을 딱 신다 보니까 그렇지 하면 집신세벌. 집신세벌 집신을 계속 하다가 딱 깨닫고 나니까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즉심시불인. 어떠한 문자에 무엇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올돌하게
골똘하니 그 모든 것이 그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느냐. 어찌 보면 그때 선지님들 중에서도 대종사님 법문하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양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 골똘함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어떨까. 저 자신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스승과 하나 되어 법을 만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성리에 관한 법문도 있으셨고 또 그야말로 일화와 생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밭을 갈면서도 밭만 갈지 말고 그 마음의 원리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신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고요. 저는 아까 그 경타원님 얘기를 통해서 지금도 굉장히 상하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한데 당신 딸한테 가르쳐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하셨다는 그 얘기가 와 지금도 어려운 걸 그 과거에 참 차별이 많았던 그 시대에 그 아들도 아니고 딸한테 이렇게 같이 공부하자고 하셨던 그 도풍, 법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는지를 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타원님 같으신 분은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드러나지를 않는 부분인데, 대종사님 문화로 이렇게 변산으로 이사를 오시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옷수발 같은 것을 그 경타원님이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또요.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양복이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 한복이잖아요.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옷을 이렇게 빨아서 다시 동정 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방 바닥에다 그냥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 자리를 다시 깐다고 그래요. 네. 왜 다시 까느냐? 생불님께서 입으실 옷인데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위에다 놓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딱 싸서 그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 그 바로 밑에 동생인 달타원 이정화 대봉도님, 이 두 분이 어린 딸들이잖아요. 그 딸들에게 갖다가 대종사님께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여기 갖다가 드려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딸한테 전해주면서도 대종사님께 올리는 그러한 것으로 두 손으로 딱 받들어서 갖다 드려라. 어찌 보면은 요즘 개념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었던, 그때는 어려웠고 많은 사람 배우지 못했고 그러지만은 오롯하니 그때 선인님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또 감각감상도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저도 평생 어쩌다 보니까 글을 쓰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요, 매끄럽지는 않아요. 문장으로. 한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아이고 그렇지 하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경타원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의 그 스승을 향하는 그 한 마음이 그대로 공부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항타원님, 달타원님도 워낙에 저희들한테는 되게 높은 스승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법문 통해서 경타원님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훌륭한 두 도인이신 또 두 따님이 이렇게 교단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그게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 오늘 성리 법문에 대해서 교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종사님 법문을 접할 때마다 가장 어렵고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성리 부분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조금 전에 교무님께서 구정선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성리 법문을 접할 때 구정선사처럼 그러한 자세로 정성으로 법문을 접하면 좀 더 제가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좀 분석을 조금
내려놓는 공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예. 해석하고. 예, 해서 그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공부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예,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좀 그걸 다 내려놓고 얼똘하니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이 겸해진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법문 들으면서 이미 물을 때 예. 물었고 예. 또 스승님이 답을 해줬고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사실은 대종사님 법문에도 있지만 묻지 않고 어찌할 거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죠. 법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사실 스승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그러죠. 어떻게 깨쳐질 못하는데 네. 묻고 이렇게 정말 즉신 시불이라고 했는데 즉신 세벌이라고 했지만 그걸 품어서 깨달았다는 그 네. 말씀이 오늘 법문 들으면서 더 이렇게 네.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 오교무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이제 일화들을 예. 잘 설명해 주셔서 들으면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이제 변산 이제 제법 시절에 기존의 이제 불교와 또 기존의 종교들을 이렇게 개혁한 그런 사상이 이 변산 이 생활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네. 감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 속에 잘 나왔지만 첫째로 이 여성분들, 여성 제자들이 예.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특히나 불교 기존의 종교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대두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 대종사님께서는 초창기부터 여성 제자들을 굉장히 잘 예. 하셔가지고 정말로 저희 원불교 교단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걸 아까 이제 많이 느꼈고요. 둘째로는 아까 이제 그 경타원님, 향타원님 이제 가족분들인데 혈연이잖아요. 예. 예. 근데 혈연이 아까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법연으로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게 너무나 보기 네.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불교에서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네. 출가를 하면은 이제 인연을 끊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저희 원불교는 그런 것과 달리 개혁을 해서 이렇게 네. 기존의 인연들 또 가족들과 함께 법을 공부해서 이제 혈연을 넘어서서 법연으로 이렇게 세세생생 이게 상생상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로 그런 개혁적인 모습을 초창기부터 잘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저는 이제 와닿았던 게 아까 이제 일하면서 예. 성품에 대해서 이제 연마해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만덕산에 가거나 그러면 사상선이라고 해서 정산수사님도 이제 사상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하면서 그 일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예. 공부한 것이 다시 일로 이제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이제 진리적 원리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녹화를 하고 있지만 그저께는 교당에서 그 평상 만드는 일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농판이라고 대종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리를 저희가 또 연마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공부가 다시 일로 가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변사한 시절부터 이렇게 잘 통합적으로 잘 전달해 주셔서 정말로 진리를 공부하는 좋은 그 스토리 네. 공부가 되지 않았나.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그러니까요.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참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또 나중에 밖에서 만나면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네.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를 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다. 그러지만은 소중한 인연이 둘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하나는 혈연이고 또 하나는 법연이다. 그러잖아요. 이 혈연이 법연으로, 법연이 혈연으로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두 인연이 이렇게 같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 공부하는데 생활하는데 항상 고도 낙으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법성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면 과거의 그 차별, 예. 여성 차별 이것도 다 넘어서셨고
그렇죠. 공부와 선과 예를 들면 일상이 분리된 네. 것도 넘어서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다 적용을 하나하나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요 중에서 첫 번째가 그때 당대는 처음에는 남녀 권리 동의. 어찌 남자들은 애라도 예를 들어 남녀 권리 동의 이것이 여자들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찌 보면 꿈과 같은 일이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원불교에서 여성 선진님들의 그때의 우리 역사에서 업적, 공덕을 빼고 원불교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다시- 하는데 대종사님이 여성의 위상을 이렇게 막 그냥 정말 동등하게 높여주시니까 더 이렇게 기쁘게 동등을 넘어선 것 같아요. 여성 우대? 네. 그렇게 높여주셨던 부분들이 정말 더 새롭고 놀랍게 네. 느껴지는 법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님과 하나 되어 법을 만나는 시간은 스승님들의 일화와 예화를 통해서 변산에서 대종사님의 자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산의 6열애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